오늘은 태의장을 설명할 날입니다. 역경에서 태라는 건 태평성대를 말하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할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이 태의장의 전체 요약을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소왕대례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돈을 가지고 시작해서 뒤에 큰 돈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소왕대례입니다. 그게 태평을. 근데 큰 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쪼그라져 가지고 뒤에 적자를 보는 것을 요 뒷장에 나온 부라고 해서 막힌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왕대례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천체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리밥 하나를 가지고 낚시에 끼워서 잉어를 낚는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뒤에는 크게 성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충주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나이가 좀 젊은 여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강원도 태백이 고향입니다. 태백에서 광보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 태백에서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옛날 방직 공장에 직장을 다니면서 야학을 공부했습니다. 옛날엔 방직 공장에도 그 공장의 직원들을 위해, 공원들을 위해서 밤중에 교육을 하는 야학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에 전전하게 됩니다. 난 다 듣지는 못했지만 한 여러 가지의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저축은행에도 좀 근무를 했고, 뒤에는 결혼을 해서 여자가 정육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을 운영을 한 걸 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실은 충주에 있는 대학 앞에서 마트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성공의 비결에는 그 사람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인문학적인 소양을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서 가르치는 경영의 방법, 돈을 버는 비결,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우는 법, 이런 것도 난 별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삶에서 겪은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소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속이에 경 잃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 사람은 참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주 힘들 겁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역에서 가르치는 경영 방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래 사람에게 절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지키느냐 하면, 월급을 줄 때 정확한 날짜에 시간을 어기지 말고 약속한 금액대로 정확하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 월급 받는 날 한 날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월급날일 거예요. 그 월급 주는 날 사장이란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월급도 주지도 않고 하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월급을 주는 날을 지켜라.
이게 역경에서 아래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까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앞에서 뭐 어떻게 소문이 나기를 엄청 돈을 잘 쓰고 다닌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영업한다 랩치고 사람들을 내고 룸사롱에도 가고 무슨 클럽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해서 엄청스럽게 돈을 쓰고 유흥에 젖어 있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한 비밀 속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직원은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 놓으면 위에 있는 사장이라는 사람은 유흥을 즐기고 재미 보고 댕기며 돈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재미있게 산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절대로 그 회사에 충성하는 일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영 CEO가 좀 이렇게 사람이 어디 자기 마누라만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없을 겁니다. 근데 CEO는, 그러니까 즉 위에 있는 사장은 아래 사람들한테 소문나기를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뭐 한마디로 다닌다는 소문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직원하고 사장하고의 관계가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일종의 질투를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우리 외에도, 그러니까 좀 거짓말일는지 몰라도 회사를 성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다. 난 마누라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과는 헤어질 수 없다는 좀 거짓말 섞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하고 일치 단결하는 맛을 보여야지, 그 CEO가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에서는 그 CEO가, 즉 위에 있는 우두머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했거든요. 회사에서 경영을 해 나가는 중에 만약 10명이 있는 중에 1명이 아주 좀 불량스러워. 농땡이도 지기고 회사도 잘 나오지도 않고 뭔가 좀 집안을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벌백계로 완전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 중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구청장이라는 친구가 이 국회의원한테 막 먹는 거예요. 와, 이제 저한테 그 자리 좀 물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담 비슷하게 엉겨붙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경이라든지 신뢰가 가지 않는 짓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나는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어질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때는 어디에서 온 용기인지 가감하게 그 구청장을 잘라버리고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때는 굉장히 지역이 혼란스러운 때더라.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와서 민심을 다독거리고 한 바람에 평온을 찾았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버려 놔뒀다면 그 지역을 혼탁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악하는 양화를 구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 한 놈 때문에 전체가 흔들리는 걸 막는 데는 과감한 응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두머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 회사는 폭망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내부적인 단결과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하고 난 후에 그렇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형통으로
경영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아이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흐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뒤에는 큰 재물을 벌거나 성공의 길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주역이 2500년 전의 학문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는지 정말 아주 감탄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태의 두 번째의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